최근 페루의 유력 매체인 라 레푸블리카는 대우 자동차가 제작했던 티코 자동차가 1990년대부터 페루 전역을 휩쓸 정도로 페루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최근 페루 사회에서 이를 다시 수출해달라는 목소리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90년대 당시에 페루의 수도인 리마를 방문했던 여행객들이라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리마의 고유명사로 자리잡다시피 한 노란색 티코 택시가 리마 도심 곳곳을 꽉 메운 모습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페루와 티코의 관계가 그만큼 매우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페루 현지 매체인 라 레푸블리카는 티코가 페루에 첫 발을 내디딜 당시만 하더라도 페루의 경제 여건이 순탄치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73년에 불어닥친 석유 파동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페루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그동안 중형차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페루의 자동차 시장에도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루 매체는 자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페루의 자동차 시장은 토요타와 닛산 같은 일본 브랜드가 독점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페루 사회가 석유 파동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를 찾기 시작했고, 때마침 한국에서 제작된 가성비 좋은 자동차가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르면서 페루의 자동차 시장에도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페루 매체는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의 현대차가 생산한 포니와 스텔라가 페루 시장에 최초로 진출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페루 국민들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매체는 현대차에 뒤이어 대우 자동차 또한 1990년대에 페루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롭게도 아예 페루 현지에 자동차 생산 공장까지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페루 매체는 당시 대우 자동차가 생산한 티코가 불과 몇 년 만에 페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페루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선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단한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자동차 구입마저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페루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가격까지 선보였던 한국의 티코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존재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페루 매체는 당시 페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많은 신흥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티코가 선풍적인 인기 돌풍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비롯해 체코와 폴란드처럼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공산주의에서 탈피해 막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진입했던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티코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페루 매체의 보도에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세계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든 채 터무니없는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고혈을 짜내왔던 기존의 강대국들과 달리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세계 각국과 동고동락해왔던 한국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진심 어린 협력을 펼치고 나섬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강대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조선과 가전에 이어 오늘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에 올라선 한국의 방위산업 또한 세계 각국의 효과적인 안보 구축을 위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서면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방산 강국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6일 스페인 현지 매체인 ES유로는 유럽에서 거세지고 있는 한국산 방산무기의 위력적인 급성장에 맞서 독일의 대표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이 주력 제품인 판터전차를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예전과 달리 유럽 각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생존마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독일의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이 판터전차에 대한 야심찬 판매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해 초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위기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에 맞서기 위해 향후 20년 안에 노후 전차를 모두 교체하려 하고 있는데 라인메탈이 이에 발맞춰 주력 모델인 판터 전차를 이들 국가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는 라인메탈 대표가 최근 진행된 시장 분석가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 배치된 8,000대의 전차 중에서 1,000대 이상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라인메탈에게는 절호의 기회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는 라인메탈의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의 방산 시장에 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 매체는 라인메탈 대표가
시장 분석가 회의에서 밝힌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입증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문의 50%만 수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엄청난 수주 규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진 상황처럼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패배한 것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스페인 매체는 최근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유럽 각국에서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를 손꼽을 수 있는데, 당초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려던 폴란드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의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흑표 전차를 전격적으로 선택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독일 전차를 배제한 채 한국으로부터 흑표 전차를 선택하고 나선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지난 7월 말에 한국과의 방산계약 체결 당시에 있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를 보다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과 가격 그리고 도입 시기 면에서 한국형 무기체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생산해왔던 대부분의 방산 무기들은 가격이 턱없이 비싼데 반해 품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뿐더러 도입 시기 또한 독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옴에 따라 한없이 지체되어 왔던 만큼 그동안 유럽 각국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쇄도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앞서 소개했던 폴란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초 폴란드 정부가 250대에 달하는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를 위한 대체 방안으로 독일로부터 2세대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키로 했지만 결국 독일 기업이 도입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해를 넘겨 2023년 4월에야 2세대가 아닌 구형 1세대 전차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폴란드 정부를 분노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매체는 독일의 또 다른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 역시도 판터 전차를 유럽의 주력 전차로 성장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여느 독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과 신속한 생산 노력을 방기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는 당장 한국의 흑표 전차와 비교해보더라도 판터 전차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먼저 성능적인 측면만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흑표 전차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전차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단한 기술 혁신을 이뤄온 덕분에 오늘날에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다른 여느 독일 전차들이 갖추지 못한 현대식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까지 장착할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 대당 750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흑표 전차는 한 대당 2천만 유로에 달하는 2세대 레오파르트 전차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페인 매체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른 여느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산 방산 무기로 인해 당장 유럽의 방산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흑표 전차의 폴란드 진출로 인해 유럽의 대형 전차 생산 기업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라인메탈과 KMW는 물론이고 심지어 프랑스의 넥스터마저도 큰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그동안 유럽 시장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여기고 유럽 각국을 상대로 갖은 목리를 부려왔던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매력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앞세운 한국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결국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는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조만간 폴란드에 뒤이어 노르웨이 정부 역시도 50년간 애용해왔던 독일 전차에서 벗어나 한국의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앞서 페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갖은 위기를 그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던 한국 기업들의 빛나는 저력이 유럽 각국에도 큰 감명을 선사해주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